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잡계 네트워크,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성, 그리고 페이지 랭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전에 그 오렌지에서의 데모를 못 봤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오렌지에는 요 네트워크스라는 위젯 컴포넌트에 이제 네트워크 파일하고 이런 이제 모듈들이 쭉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일단 아이리스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탭을 열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 언슈퍼바이즈드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 이제 각 아이리스 데이터 하나당 다른 데이터 하나의 디스턴스가 계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원 좌표의 점 찍은 거하고 똑같죠, 그죠? 모든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거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로 이 여기 먼저 네트워크 프롬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 디스턴스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익스플로러에 연결을 하면 얘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이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를 2차원 평면에 그려주는 레이아웃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레이아웃을 이렇게 써서 보여주기 때문에 리레이아웃 하면 이제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요. 노드가 지금 150개 밖에 안 되는데도 연결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디스턴스는 지금 코사인 디스턴스를 썼네요. 유클리디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맨하탄이 제일 간단하니까 맨하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디스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에 스레스홀드 값을 줄 수 있어서 이 스레스홀드 값을 조정을 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이 스레스홀드 값을 넘지 않으면 스레스홀드 값을 넘지 않는 그 거리는 이제 없애주니까 이렇게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스레스홀드 값을 이 정도 주니까 군집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링크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얘가 이렇게 군집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모양이 세터사끼리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버지칼라끼리 모여 있고 버지니카끼리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디스턴스 스레스홀드를 조정하면 퍼센타일은 같이 바뀔 거고 여기서는 뭐 크게 언급할 게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컬러 리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이렇게 세팔 랭스를 가지고 노드 컬러를 정할 수도 있고 아이리스 각 가지고도 노드 컬러를 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몇 가지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아이리스는 이렇게 노드 수가 1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보를 한번 볼까요? 이 네트워크의 정보를 보는 거는 요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보면 자, 노드의 개수, 넘버 오브 노드가 150개, 그리고 넘버 오브 엣지가 1812개. 만약에 이제 지금 그래서 에브리지 디그리 그 각 노드별로 평균 24개 연결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스레스홀드를 지금 이렇게 크게 줘서 그렇지 지금 스레스홀드를 0.893 정도로 줘서 1812개지. 만약에 스레스홀드 값을 더 낮추면 아이고 이건 아이고 죽어버렸다. 이게 스레스홀드 값을 낮추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스레스홀드 값을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가 너무 많으면 얘가 못 견디니까 다시 로드를 합시다. 지금 이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정도 들어가려면은 이제 얘가 못 견뎌해요. 오렌지로는 힘들고 뭐 파젝이나 이런 이제 그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위한 툴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따로 공부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힘들어도 오렌지로 계속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디스턴스를 줘가지고 이 디스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from distance를 해서 얘의 기본 정보를 보는데 지금 네트워크 from distance 아이고 이거 또 많이 줬 너무 많이 줬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엔 너무 높게 줬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large number of node 엣지 너무 낮게 줬다고 하는 거네요. 자, 제대로 로딩이 됐나? 아이리스고 디스턴스는 코사인이고 맨하탄으로 바꿉시다. 맨하탄이고 엣지 스레시홀드는 4.7이고 자, 아직도 많다고 그러는데 더 크게 줘야 되나?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조정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지금 아예 이 워닝이 떠서 저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거는 이제 아이리스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PCA를 통해서 차원 촉수를 해가지고 뭐든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소셜 네트워크나 그런 이제 뭐 프로테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네트워크 파일로 로딩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파일, 얘도 잘못 건드리면 그 오렌지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 껐다 키면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파일을 로딩할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요 밑에 샘플 이렇게 브라우즈 다큐멘테이션 네트워크스라고 이렇게 그 버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얘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 또 오렌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네트워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먼저 Last FM을 선택을 하면 얘도 이제 노드 수가 좀 많습니다.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해보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처음에 하면 그래서 number of node, 노드의 개수, number of 엣지가 3963개. 그래서 평균 디그리가 6.397이 되고 density하고 다이아미터가 가장 서로 그 거리가 먼 노드의 길이가 2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균 최단 shortest path, 최단 거리 랭스가 8.35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 자,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로 이제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last fm.net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파젝이라는 발음이 파이엑 하면 어려우니까 파젝이라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의 파일 포맷이에요. 네트워크 파일 포맷인데 그런 형태의 파일을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베스트 이제 음악 추천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보면 80년대 음악, 뭐 락 음악, 하드코어 음악, 일렉트로닉 음악, 펑크, 하드락 이런 걸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같으면 음악 액션 영화 좋아하는 사람, 멜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뭐 SF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군집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드 사이즈도 좀 줄여볼 수 있고
엣지 위스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군집별로 이렇게 확대하면, 아이고 이건 네트워크가 커서 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네, 이런 거, 이렇게 여기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가지고 분석을 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 오렌지는 이거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한정적인데 아주 상용 비싼 그 툴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렌지에서는 요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 파일,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네트워크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요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요렇게 이제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데이터들은 파일에서 디스턴스를 연결하고 나면 네트워크 from 디스턴스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네트워크 파일에서 연결하고 똑같아지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트워크 from 디스턴스에서 이제 요 스레시홀드 값 가지고 노드 개수 조정하는 거,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의 군집을 확인하는 것까지 해보시고, lastfm.net을 로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심성 분석, 그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의 질문은 이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노드는 뭔가? 예를 들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SNS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10대 남성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스 찾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런 인플루언서 100명 찾아서 이 100명들에게 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10개씩 나눠줘 가지고 거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해라,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마케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센트럴리티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성 지수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지표들이 있어요. 센트럴리티 메저들. 그러니까 이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중심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노드 혹은 영향력이 높은 노드, 인플루엔셜이다, 인플루엔셜 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차수, degree의 centrality, 그 다음에 closeness centrality, 그 다음에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로 대동단결하냐면은 페이지 랭크로 대동단결합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죠, 그죠? 구글의 페이지 랭크가 어떤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노드를 찾는 알고리즘으로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짱을 먹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 차수 중심성은 뭐냐?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해요. 어떤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연결의 개수, 그걸 가지고 중심성을 평가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수식어로 표현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디그리 센트럴리티 CD는 어떤 VI가 있으면 이 VI의 연결의 개수 DI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라면 인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로 나누겠지만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그냥 디그리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영향력이 높은 노드가 뭘까요? 눈으로 딱 봐도 V1이죠, 그죠? 핵인사잖아요. 나머지는 다 핵인사 옆에 그냥 붙어있는 아웃사이더죠, 아싸들이죠, 그죠? 얘는 아는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다르요. 이분이 이제 동네 이장님이고 각각의 말주민들인데 이 말주민끼리는 서로 전혀 소통이 없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연결이 전혀 없고
얘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1, 2, 3, 4, 5, 6, 7, 8 센트럴리티 CD V1은 8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V2는 다 1이 되죠. 다 1, 1, 1, 1 되죠. 그래서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는 연결의 개수가 많은 노드다. 즉 친구가 많은 노드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인접 중심성, closeness는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이 아는데, 이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싸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조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자, 이 사람은 이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연결들이 다 단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 어떤 상품을 추천하고 이 사람한테 상품을 추천해도 여기서 끝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어떤 상품을 추천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추천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면 그 파급력은 이렇게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덴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의 연결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지 연결이 많은 것만으로는 디그리 센트럴리티로는 네트워크에서의 중요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로 가는 최단 경로가 가장 짧은 거를 중요한 노드라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수식이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하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자, CCVI는 VI라는 노드의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CC는 L바의 분의 1인데 L바는 뭐냐면 시그마 Lij의 n분의 1이다. 즉 다시 말하면 L바 VI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 VI에서 다른 모든 노드들로 가는 최단 경로 길이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평균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요하지 않은 노드고 이 평균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다른 모든 친구들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최단 경로 길이 이 평균 최단 경로 길이가 짧은 노드일수록 중심성이 높다. 왜? 이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로의 가는 경로가 짧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래가지고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윈이니까 매개죠, 그죠? 가운데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노드가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 간의 연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다시 말하면 센트럴리티 B는 비트윈니스는 이 VI가 시그마 ST분의 시그마 ST VI 곱하기 DI라는 거죠. 여기서 시그마 ST는 뭐냐면은 노드 S에서 T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고 시그마 ST VI는 노드 S에서 T로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VI를 거쳐가는 경로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자 V1, V2, V3, V4, V5 이렇게 있을 때 이 센트럴리티 B V2를 계산한다고 하면 V1에서 V3로 가는 최단 경로, 그 다음에 V1에서 V4로 가는 최단 경로, V1에서 V5로 가는 최단 경로 분의 1이라는 거죠. 다 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2분의 인접해야 되니까 얘는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 이제 요걸 보고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V3은 계산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 전체를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요 연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트워크가 끊어지죠. 그래서 요런 연결일수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요런 연결일수록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연결을 가지고 있는 요런 노드일수록 중요성을 부여한다 해서 그걸 매개 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별로 그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소식 자세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한참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말이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페이지 랭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페이지 랭크는 구글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구글에서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정보의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즉 다시 말하면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웹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웹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 페이지의 랭크를 매기자는 거죠. 어떤 웹페이지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서로 링크를 이렇게 거는데 가장 많은 링크가 걸려있는 웹페이지가 중요한 노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에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페이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 쓰다가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나오면 링크를 다 위키피디아에 걸겠죠. 그런 페이지들이 많으면 이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오소리티를 이 페이지에 부여해 주는 거니까 이런 페이지가 중요한 노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 어떻게 찾느냐? 고유 벡터 중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죠.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 이거는 이제 선형계수를 배운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친구가 많은 노드와 핵인사 친구가 많은 노드라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거 말이 좀 안 맞네. 비교를 하자면 노드를 비교하면 누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누가 더 중요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친구가 몇 명 없는 아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2명 있어요. 이렇게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핵인싸들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죠? 이 사람보다.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행렬 곱셈이 되는데 우리가 인접 행렬이 있죠. 그죠? 인접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이 인접 행렬 AT가 이 CE하고 CE하고 어떤 상수 람다를 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행렬 곱셈을 하면 이것이 이제 그 고유 벡터 이 행렬의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가 고유 벡터가 나오고 이 고유 벡터의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성을 판단하자는 거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고유 벡터 중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카츠라는 사람이 자, 이 고유 벡터 중심성을 방향 그래프에 적용하자. 우리 웹페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방향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에서 아이겐 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데 방향을 도입하면 요게 요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C 카츠는 요까지 똑같죠. 그죠? 근데 베타 1 해서 모든 원소가 1인 벡터가 추가가 돼 가지고 이 베타 값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이제 디케잉 베타라고 하는데 디케잉 팩터 이게 왜 도입돼야 되는지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등장 배경을 알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 중심성하고 이제 카츠 중심성 그러니까 무방향 그래프에서 요런 개념 그러니까 중요한 노드들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고유 벡터의 개념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방향 그래프에 적용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뭘 해결했냐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핵 인사와 친구인 노드가 모두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랜덤 워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랜덤 워크. 자, 이 특정 노드의 영향력을 노드의 차수에 반비례해서 전파를 하고 나면 이제 C 페이지 랭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데 D의 마이너스 성이 있죠, 그죠? D의 역함수, D 행렬의 역행렬. 자, 그러면은 이제 이 D가 각 차수의 주대각 행렬이 되는데, 자, 이제 그거 요 이제 페이지 랭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디그리 자, 연결만으로 우리가 연결이 많으면 중요한 노드라고 했다가 클로즈니스 그게 아니고 다른 노드로 가는 연결의 길이가 짧은 거를 우리가 중요한 노드라고 하자. 근데 그게 아니고 매개성이 강한 거,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많이 해주는 이런 노드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자. 매개 중심성.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지 중요한 노드인 거지 해서 아이겐 벡터가 나왔고, 이 아이겐 벡터 가지고 방향성 있는 노드에 적용하니까 카츠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랜덤워크를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보자 한 게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이제 평가 요소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요런 네트워크 가지고 요게 이제 그거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 중심성을 평가하면 중요한 노드들의 순서가 달라져요. 자, 보시면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가장 높은 거 V3 하나 둘 셋 4개 갖고 있고 V6 하나 둘 셋 4개 갖고 있으니까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보면은 V3과 V6가 제일 높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이겐 벡터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V6이 더 높더라는 거죠, 확연하게. 왜냐하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연결하니까 V3보다 V6이 더 높죠. 얘는 얘하고 얘하고만 연결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기형적으로 크죠, 그죠? 자, 카츠로 보면 V6과 V3, 페이지 랭크로 보면 V3과 V6, 여기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제 순서가 왜 바뀌었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비트윈 리스 센트럴리티를 보면 V6이 더, 왜냐면 이 네트워크하고 이 네트워크 전체를 연결해주는 노드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노드가 되는 거죠, 그죠?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도 보니까 V6이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값이 제일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 지표를 달리 해주면 센트럴리티 메저를 다르게 해주면은 중요한 노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평가 지표를 쓰느냐,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어떤 평가 지표를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뛰어난 거는 페이지 랭크라고,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페이지 랭크라고 일단 볼 수 있고, 페이지 랭크는 방향성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방향 그래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왜냐하면 무방향 그래프 같으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요게 웹페이지고, 이 페이지가 C라는, A라는 페이지와 B라는 페이지가 C라는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주면, 이 페이지가 A라는 페이지와 B라는 페이지가 C라는 페이지의 권위를, 어소리티를 부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일종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라고 하면 1의 권위와 1의 권위를 부여하면 얘가 2가 되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얘는 요렇게 두 개로 연결되고 얘는 요렇게 세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고 쳐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받은 게 100이라고 쳐요. 또 얘는 이렇게 받은 게 9라고 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디그리 센트럴리티에 의해서 얘는 얘보다 더 중요한 노드죠. 그죠? 이 더 중요한 노드가 외부의 노드에 권위를 부여하는데 여기도 100을 주고 여기도 100을 준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핵인사를 하나 알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 핵인사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밖에 몰라. 그러면 나한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n분의 1이죠.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중요도를 만약에 두 군데로 나눠준다면 50과 50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9를 갖고 있는데 세 군데 나눠주니까 3과 3을 나눠주죠. 이해되죠? 자기가 가지고 이때까지 백링크로 받은 중요도의 나가는 아웃링크의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는 또 53의 중요도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나눠주면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2분의 53? 2분의 53을 나눠줘야 되죠. 그죠? 얘는 나눠주려면 두 개니까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50? 2분의 5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문제죠. 그죠? 자, 얘가 A가 0.4를 갖고 있어서 두 군데로 나눠줘요. 0.2와 0.2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B가 이제 0.2를 받았죠? 그래서 B가 0.2를 줘요. 그리고 이제 C는 이쪽에 0.2, 이쪽에 0.2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C가 A를 링크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C는 바깥 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0.4를 주죠. 그럼 얘가 또 0.4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안정된 구조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싱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거대한 인터넷이라는 웹페이지에 이렇게 막 복잡한 연결이 얽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페이지 랭크에서 생각하기를, 자, 내가 만약에 어떤 홈페이지 검색해서 딱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게 위키피디아의 어떤 페이지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게 더 궁금해.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죠? 두 번째 페이지로. 또 읽다 보니까 또 궁금해서 클릭하다 보니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또 읽다 보니까 그 다른 게 궁금해서 클릭해서 넘어갔어요. 이거를 몇 번까지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케잉 팩터를 두는 거예요. 디케잉 팩터. 부패지수. 한번 링크를 건너갈 때마다 이 건너갈 가능성을 줄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를 이제 대충 한 6번 정도 되도록, 그러면 이제 6분의 1 디케잉 팩터를 6분의 1 정도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번 정도를 클릭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 6번 정도 갈 때 어느 페이지로 어느 링크를 따라갈 거냐, 여러 개의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는 랜덤으로 하자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랜덤으로 웹페이지를 이렇게 링크를 따라다니는 거를 랜덤 그래프에서의 랜덤 워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랜덤 워크를 몇 번 했을 때, 6번 했을 때 내가 도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드가 중요한 노드다. 그게 이제 페이지 랭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있을 때 어떤 페이지에서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서, 자, 이런 링크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이 링크로 가고 이 링크로 갔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대치가 나와가지고. 자, 이 링크하고 이 링크로 갔는데, 자, 얘는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그 노드가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들어오는 링크가 있다고 쳐도 얘는 도착할 가능성이, 도착 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해도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여기서 출발해도 일로 가고, 여기서 출발해도 일로 가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부피가 커지죠. 38.4죠, 그죠? 거기서 근데 38.4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애가 C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4.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이 노드 크기의 의미 아시겠죠? 페이지 랭크가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를 크게 그린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느냐? 한 6번 정도 랜덤 워크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얘가 이렇게 안정된 값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런 걸 우리가 마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마코프 체인, 마코프 연쇄. 그러니까 마코프 연쇄 과정을 거쳐가지고 안정되는 상황이 오면 이게 뭐냐? 페이지 랭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성이라는 거,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상당히 우리가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성 분석입니다. 센트럴리티 메저, 센트럴리티 애널리시스. 자,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노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한 뉴런, 항공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항, 전력망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발전소, 그리고 그 컴퓨터 바이러스의 전파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지만 뭐 네트워크 바이러스를 방지할 때 코로나 19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전파를 하는 중요한 노드의 위치를 우리가 알면 얘를 방역을 하면 우리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차소 중심성, 디그리 센트럴리티. 얘는 뭐라고요? 연결의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중요한 노드라는 거죠. 근데 차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인접 중심성, 즉 클로즈니스, 다른 노드로 가는 길이가 가장 짧은, 평균 길이가 가장 짧은 거를 우리가 중요한 노드라고 하자. 아니다. 매개 중심성, 비트윈니스. 다른 노드들을 서로 많이 연결시키고 주고 있는 일종의 중매쟁이죠, 그죠? 중매쟁이들을 우리가 중요한 노드라고 하자. 근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랜덤워크를 했을 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노드가 중요한 노드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개념이고,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분석을 했을 때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순서,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은 이제 텍스트 분석이죠, 그죠? 그걸 통해서 웹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때 어느 페이지를 먼저 보여줄 거냐라는 게 중심성 분석이죠, 그죠? 페이지 랭크를 가지고 뭐를 검색 결과로 먼저 보여줄 거냐는 페이지 랭크로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은 이 각 디그리하고 클로즈니스, 비트윈니스, 페이지 랭크를 한번 R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